꼼빠뇽이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해 오셨죠. 저 혼자 그냥 예. 사장님 소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상황들에 대해서. 네.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네, 그래서 메일은 안 네, 읽고 뭐 블로그 이런 걸 이러니까. 올리니까 계약이 해지되면 나가는 건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법으로 돼 있는데 그거 갖다가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는 잘못된 거야 아니냐 얘기를 하시는 그게 분도 댓글로 네, 달려있죠. 네. 그래서 이걸 그냥 계약의 문제, 법적으로의 문제로만 보는구나. 사실 이 카페거리라는 거리는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 진짜 피땀 흘려가지고 그러니까 결혼도 뭐 출산도 연애도 다 포기하고 전 재산을 걸고 시작하는 초기 창업자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리를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간판만 갖다 붙이고 숟가락 얹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때부터는 그리고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네. 예, 이 가게 손님들이 방문객들은 이 가게들 상인들의 노력과 문화와 가치를 보고 오는 거지 이 건물만 보고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럼 더 삐걱번쩍한 데 더 많은데 뭐 하려고 오겠어요. 그렇죠. 예, 네. 개성이 있고 독특한 게 있고 프랜차이즈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그 독특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는 건데 이미 그렇게 간판을 달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순간부터는 이게 공적인 부분이 되는 건데 이렇게 개인의 상인들의 문제는 다 개인의 문제로 돌려버리고 그건 건물주의 사유재산이니까 법적으로 할 말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정말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관광지인데 어떻게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 관광 상품 개발하려고 지자체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개인이잖아요. 개인 상인이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분들이 문제가 겪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혀 관심도 없잖아요. 어떤 기자님이 저희 가게 취재를 하면서 다른 기자님한테 들은 얘기가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상인분들이 이렇게 외진돼서 이런 특화 거리를 만드실 정도의 그런 특유의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쫓겨나도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분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만들 건데 부산시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가만히 있으면 또 그분들이 뭉쳐서 또 만들 거고 그러면 또 잘 될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인들이 한번 쫓겨나가고 가게를 계약을 해지가 되면 다들 이렇게 물어보시죠. 다른데 어디로 가게 할 거야? 가게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보증금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에어컨 에어컨 떼고 간판 떼고 이런 거 저런 거 용달 부르고 정리하면요 돈 남는 거 없거든요. 그 돈으로 어떻게 가게를 차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한번 가게를 차리면서 인해서 진짜 전 재산 다 날리고 여기에 6년 7년 이렇게 준비 기간까지 하면 7, 8년이 걸렸는데 지금 뭐 대학 나오고 뭐 삐까번쩍하게 뭐 스펙 좋은 분들도 취업이 안 되는데 저희가 뭐라고 취업이 되겠어요 또. 그리고 이렇게 장사 한번 했던 분들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가 그 막 이리저리 취업을 한다고 몇 년 동안 다녀보니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당연히 가게 했던 분은 당연히 다른 가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대출도 뭐 해줘야 말이죠. 가게를 뭐 사고 가게를 구해야 아니면 사업자를 내야 해준다는데 사업자 내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잖아요. 업장을 또 구하려면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제가 진짜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열풍을 너무 이렇게 부추겨요. 창업해라. 대학생도 창업해라. 뭐 하면 지원해줄게. 그럼 그런 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기들 대책이 뭐가 있냐는 거죠. 제가 올 초에도 이렇게 희망 아카데미를 배웠거든요. 소상공인 희망센터 가서. 소상공인 진흥공장의 부장인가 과장이라는 여자분이 카페거리도 좋고 이제 서면에 청년 상인문도 생기는데 삼성 용호동 삼성시장에도 뭐 되게 청년분 좋아요 가보세요 뭐 최고입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임대차가 5년인데 5년 지나고 나서 그 건물주들이 다 개인인데 공공재가 아닌데 건물주들이 계약을 안 해준다거나 임대료는 올리면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아마 안 그럴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청년분들이 이렇게 지원해준다 해서 어렵게 들어가 창업을 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
갑자기 그냥 그 담당자 전화번호만 알려주시고 내빼시더라고요. 예, 제가 이것 때문에 광주 송정역의 1913 시장도 갔다 왔지만 그때는 현대카드에서 이렇게 청년분들을 위해서 임대를 조금 받고 이렇게 부응을 시켜줬는데 잘 되니까 이제 건물주나 그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많이 올리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또 거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 똑같은 건데 말만 좀 좋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면 이런 얘기를 좀 함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리나 지원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것까지 되지 않으면 함부로 간판 달고 뉴욕타임즈에 나왔니 신문에 떠들고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사실 지금 전포고동 카페거리 놀이마루도 담장을 허문다는 그런 통지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저희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또 저도 들은 얘기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손님을 상대하지 않는 2층, 3층짜리 이런 가게들도 어차피 카페거리 다들 임대료가 오르는 상황이니까 나도 올리겠다. 상관없이 나도 올리겠다 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지자체에서 홍보니 거리니 간판 몇 개 달고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창업 지원이다 뭐다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에 관련된 대책이 없이는 이런 나라에서 정부에서 돈 안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법률적으로는 될 거가 10년으로 이제 될 거라고는 올 초부터 떠들었지만 최근에도 뭐 이렇게 될 거 같은 분위기지만 또 돼야 말이죠. 됐을 때도 그게 확실히 이게 보호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고요. 로또 같은 그런 법적인 희망을 갖고 저희는 가게를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라든지 거리라든지 지원을요. 네. 막 분노에 최대한 속한 분노의 감정이 막 느껴지는데 했는데, 사실은 저도 들으면서 너무 분노가 막 쌓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할 것들이 조금 있죠. 아까 뭐 할 수 있다는 있고 이제 의무 조항이 없다 이렇게가 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이렇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도인 그냥 거죠. 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네. 거죠. 뭐라고 해야 되죠? 법은 법인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너무 융통성이 큰. 너무 융통성이 근데 큰. 이제 건물주의 사유재산은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건물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만큼 임차로 들어온 사업자의 그 사유재산도 사실은 보호되어야 되고 또 그거 하면서 들였던 노력들 그걸로 통해서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가치가 상승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호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고 사유재산제죠.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